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국민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4일 윤석열 검찰의 청구 고발 의혹에 대해 허위 왜곡 보도, 추미애 사단의 정치공작 재판이 아닌가라며 지긋지긋한 정치공작 심파극이 또 시작됐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정치공작의 출처를 조국 추종 세력으로 지목하더니 이번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쪽으로 화살을 돌리며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날 정치 공작이라고? 허허, 정신 차려라. 당신은 더 이상 검찰청장이 아니다라며 언론도 후배 검사도 김웅과 손준성의 관계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치는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주제여라며 강력하게 꾸짖었는데요. 그는 이날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적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신의 공작적, 조폭적 인생은 끝나간다. 남들도 다 당신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믿는다면 영원히 수렁에서 헤어날 길은 없다라며 공경에 처할 때마다 정치 공작을 외치며 빠져나가던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미 시민들의 눈가기가 너무 밝아져 버렸다고 윤석열의 구태를 지적했는데요. 앞서 뉴스버스가 제시한 고발장에는 최 대표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최 대표의 생년월일이 아닌 엉뚱한 정보가 적혀 있는 데다 공교롭게도 이 틀린 엉터리 생년월일이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작성한 최 대표 고발장에 똑같이 적혀 있는 전대미문의 미스테리를 언급한 겁니다. 검찰 고발장과 미래통합당 고발장이 같은 건데요. 누군가가 미래통합당 고발장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기 한 걸로 보여집니다. 뉴스버스가 제시한 고발장 일부에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최 대표 생년월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틀린 생년월일이 공교롭게도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작성한 고발장에 똑같이 적혀 있어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요컨대 미래통합당의 고발장 역시 똑같은 틀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고발 사주를 주고받은 공생적 관계라는 합리적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한편 전석진 변호사는 윤석열은 이미 벼랑 끝에 섰고 이제 추락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며 이제 의혹이 진실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대통령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의원에게 보낸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귀가 적힌 텔레그램 메신저를 핵심 쟁점으로 거론하며 법조인 대간에 따르면 손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조인은 한 명이라며 텔레그램 실제 전송자는 송 검사라는 추론을 단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손준성 보냄은 텔레그램의 특수한 기능으로 텔레그램은 자신이 수신한 사진 등을 제3자 등에게 전달할 경우 첫 발신자의 이름이 자신과 제3자에게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김웅 의원 A가 손준성이라는 인물 B로부터 받은 사진 파일을 당 관계자 C에게 전달할 근거라는 게 뉴스버스의 설명인데요. 실제 김 의원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한 여러 제보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 김경진 대외협력특보는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나와 누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자신의 휴대폰 이름을 손준성으로 저장한 후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판결문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강욱 대표는 누가 이러한 행위를 해서 윤석열 후보를 제거할 기획에 참여하였다는 것인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변명은 검찰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겠죠. 어떻게 들어온 천운인데 구수의 무지랭이가 감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을까요? 그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대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당내 경선부터 통과하는 게 관건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홍준표의 무서운 기세가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윤석열은 이래저래 추락하는 것만 남은 거죠.
수사정보정책관이 혼자서 스스로 이런 엄청난 공작을 펼쳤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의 가행 충성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의 간부라고 하는 것은 총장과 그 소통을 해가면서 일하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그거는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대전 충남 지역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낙연 후보와의 이른바 명락 대전 첫 전투에서도 압승을 거뒀는데요. 최종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는 결선 투표 없이 곧바로 본선에 오르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 충남 합동연설의 권리당원 및 선거인단 투표 결과 총 14,012표 54.82%를 얻어 나머지 5명의 후보를 제끼고 선두로 치고 나섰는데요. 이날 대전 충남 지역 경선에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6명의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전 충남 전체 선거인단 52,82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25,564명, 48.40%였는데요. 투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돼 이날 현장 투표까지 1인 1표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투표 참여 인원 25,564명 중 14,012표, 54.82%의 지지를 얻었는데요. 이는 과반 투표를 넘어서는 압승이었습니다. 권리당원으로부터 13,685표, 55.21%,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 324표, 42.02%를 얻은 건데요. 2위는 이낙연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7,007표, 27.41%의 지지를 이끌어냈는데요. 권리당원 6,748표, 27.23%, 전국 대의원 255표, 33.0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3위는 정세균 후보의 몫으로 돌아갔는데요. 정 후보는 2,003표를 얻어 7.8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권리당원 1,827표, 전국 대의원 175표, 22.70%로 집계됐는데요. 이어 4위는 추미애 1,704표, 6.67%, 박용진 624표, 2.44%, 김두관 214표, 0.84%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은 3위 정세균 후보와 4위 추미애 후보 간 격차가 1.17%의 박빙의 차이였다는 건데요. 추 후보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이날 경선 결과에 대해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 대전본부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당원 동지 여러분과 대전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며 오늘의 결과를 토대로 이후 다른 지역에서 실시되는 경선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최종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경선 승리를 발판 삼아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이루려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대선에서 승리해 사람 사는 세상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에 대전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원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200만 표 중 6만 표일 뿐이라고 이 승리를 평가절하했는데요. 이게 그렇게 치부할 만한 결과는 아닌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과는 200만 선거인단 중에서 6만 명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씀 속에 저의 심경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4.91% 대 27.41%의 결과가 말해주듯 과반이 넘는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거티브밖에 없는 건지 그게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낙연 후보의 몰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본인만 모를 뿐인 거죠.